여기 첫 번째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석가가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뭐라 그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내가 홀로 귀하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경전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손을 하늘을 가르치고 또 땅을 가르치면서 7발자국을 걸은 다음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있다, 이 세상에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강아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운데 있는 강아지가 뽀또라고 저희 집 강아지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정말 잘 알아듣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 잘 알아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척 할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옆에가 아기의 사진인데요. 예전에 저희 집 아기였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아기가 울면은요, 희한하게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우는지 딴 아기가 우는지 정확히 알아요. 똑같이 다 앙거리는데 그렇게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는 참 소통할 때가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울 때 밥을 달라고 하는지 놀아달라고 하는 건지 잠자고 싶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머니들이 제 아내는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밥 달라는 소린지 아프다는 소린지. 강아지도요, 소통하는 단어가 적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강아지의 차이가 뭐냐면 강아지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단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단어가 점점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시작할 때를 보면 이 아이들이 참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웠다라는 걸 이제 보게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옹알옹알 거리잖아요. 옹알옹알 막 거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마 그러는데 저희 아이가 처음에 이제 엄마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듣고 싶어가지고 애한테 아빠, 아빠 해봐. 그러면 안 해요. 그 말은 꼭 안 하고서 이제 딴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옹알거리면서 이제 발음을 연습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엄마, 아빠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이 뭘까요? 동사를 안 써요. 기본적으로 명사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난 세계에서 나 홀로 있어 라고 외치거나 엄마, 아빠한테 나 뛰었다? 나 먹었다? 아니면 나 먹는다?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의사소통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배웠으니까 과거형도 쓸 줄 알고 미래형도 쓸 줄 알면 참 좋은데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명사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요. 명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됩니다.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제일 기반이 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구조를 알기 전에 이 아이들이 명사 단어들을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단어를 하나씩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명사가 뭐냐면 사람, 사물, 장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서 무언가를 지칭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그 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언어의 가장 기본은 이 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언어 철학에서 보면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명사 부분은요, 바뀌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교를 보면서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학교를 보면서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라고 얘기하고, 또 조그만 아이들도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겠죠. 이 명사의 기능이 뭘까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토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토끼 그래요. 엄마 토끼, 엄마 토끼, 엄마 토끼. 제가 몇 가지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엄마 토끼가 참 이쁘다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엄마 토끼가 막 뛰어가 토끼 좀 봐봐 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엄마 토끼한테 밥 좀 줘라 라고 해서 엄마 토끼 불쌍하잖아 밥 좀 줘. 엄마 토끼 참 이쁘다. 엄마 토끼가 뛰어간다. 엄마 토끼를 사줘요.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마 토끼 그랬는데 토끼 다음에 엄마 토끼가 뛰어가 주어로도 쓰이고요. 엄마 토끼를 사줘 그래서 목적어로도 쓰이고, 엄마 토끼한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간접 목적어로도 씁니다. 지금처럼 엄마 토끼가 이쁘다 라고 하는 주어, 토끼가 뛰어간다 주어, 직접 목적어 엄마 토끼를 사줘요 라고 하는 토끼를 직접 목적어, 엄마 토끼한테 밥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간접 목적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명사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스라고 하는 격어미가 붙어서 아포스톨로스가 돼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스는 뭘 아까 전에 어떤 변화를 한다고 그랬죠? 성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오스는 남성. 기억하세요? 남성. 오는 중성. 아나 에로 끝낼 때는 여성. 지금 오스로 끝나니까 이거는 남성이에요. 그래서 어간은 명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격어미는 명사의 어간 끝에 붙어서 성수 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포스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로고스 들어봤죠? 로고스. 그러니까 오스가 붙으면 남성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할 때 이 로그, 이 부분이 어간이고 오스는 격어미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성수 격을 나타내요. 또 우리가 본 것 중에 우라노스 기억하십니까? 우라노스가 하늘인데요. 그러니까 우라노스, 네, 우라노스인데요. 이게 윕실론입니다. 좀 못생겨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이 오스는 아까 전에 오스가, 기억하세요? 오스가? 이게 단수 주격을 뜻하고, 아까 전에 성은 남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격의 남성 단수를 보여주는 표현이 오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로고스 이 부분에 보시면 로그 어간에 오스랑
on이라고 하는 격어미가 붙어요. os와 on. 그래서 os는 아까 전에 os는 기억해요? 우의를 입고 오에게 오늘 그랬죠. os가 주어를 말합니다. 주격 단수고요. 오늘 이거는 어큐사티브 대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목적어를 보여줍니다.